여러분들은 그냥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전력 거래소라든가 이런 전력 운영을 개통하는 데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걸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시간대, 특히 낮 시간대 태양광에서 너무 많은 전력이 한꺼번에 생산이 되면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발전기들 대부분 다 이제 출력을 줄여야 됩니다. 화력 발전소도 줄여야 되고요.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 줄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줄여놨는데 이제 오후 3시 넘어가면 해가 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고 요즘에 가장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을 때는 대부분 이제 물론 이제 요즘에는 여름에는 낮 시간에 에어컨 수요 때문에 낮에 걸리지만 대부분 계절에는 저녁 시간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서 TV 보시고 식사하시고 뭐 이럴 때 가장 전력 수요가 많은데 이때까지 급격하게 이제 전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태양광은 급격하게 전력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시간대를 보면 오후 3시부터 한 6시, 7시 사이에 이제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출력을 줄여놨던 발전소들, 이 발전소들의 출력을 재빨리 켜서 이걸 맞춰주지 못하면,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데가 뭐 한 군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호주라든가 또 이렇게 캘리포니아 같은 미국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을 특히 많이 보급한 지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났고 실제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더 커브, 우리말로는 오리커브 문제라고, 오리곡선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오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더 커브 문제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원래 이제 태양광이 들어오기 전에는 약간 낙타 모양의 커브였다. 그래서 카멜 커브 곡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태양광이 많이 들어와서 오리처럼 변화돼서 더 커브 문제라고 보통 지칭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서서히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 보급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이 전남, 전북, 그다음에 충북. 하지만 이거보다 더 빠른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책이 있었고 여기에 맞춰서 특히 감귤 농사 짓던 분들한테 감귤 농사제 요즘 너무 수요가 폭증하니까 폐업하시고 태양광 농사 지으시라고 많이 지원해서 태양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태양광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벌써 한 2025년 뭐 이럴 때만 돼도 벌써 이제 올해만 돼도 벌써 이제 이 현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한 30년쯤 되면 아주 깊이 이 곡선이 들어가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지금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육지에서도 뭐 가령 전력 수요가 부족한 날들이 있습니다. 연휴 때 이럴 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집에서 이제 TV만 보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럴 때는 경제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전력 수요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육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원전도 감발하는, 그러니까 출력을 감소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심각해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전력이 많이 생산될 때, 과잉 공급될 때, 낮 시간에 많이 생산된 전기를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3시 넘어가서 6시까지 급격하게 전력 수요가 늘어날 때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저장하고 방전하는 시스템, 즉 저장 수단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완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 전기를 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 이걸 이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리튬이온계열 배터리를 활용해서 이걸 저장하는 것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아예 시장도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중앙계약 시장이라고 해서 특히 아마 호남권에 이거 많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정부와 계약을 맺고 한전과 계약을 맺고 필요할 때 한전이 그냥 갖다 쓸 수 있게, 그래서 필요할 때 전력이 많이 생산되면 저장했다가 한전이 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양수 발전입니다. 양수 발전이라는 것은 댐을 활용하는 건데요. 댐을 2개를 짓습니다. 하위 댐하고 상위 댐을 지어놓고요. 전력이 그러니까 양수 발전이라는 것은
발전기, 수력 발전기하고 플러스 양수기가 결합된 겁니다. 양수기란 거는 물을 퍼올리는 기계를 양수기가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 공급이 많아졌을 때, 과잉 공급됐을 때 양수기를 돌려서 밑에 댐에 있는 물을 퍼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 댐문을 열어서 전기를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흘려보내면 낙차가 생기면서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이게 이제 양수기인데요. 지금 이 양수 발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투자와 지금 계획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터리와 양수 발전 말고도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를 활용해서 저장을 하자. 수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수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물을 분해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강제로 붙이면 물이 되고 여기서 에너지를 뽑았을 수 있는 것처럼 이걸 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에너지를 투입하면 보통 전기 같은 걸 투입하면 물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되거든요. 뭐 산소야 뭐 그냥 공기적으로 그냥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발생하는 산소는 순도 100% 산소이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보통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고 수소만 따로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아놨다가 다 필요할 때 다시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로 변환하는 방식. 이거를 HESS 줄여서 HESS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방식들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배터리를 활용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들은 사실은 조금 단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많이 저장하기도 좀 힘들 뿐더러 오래 저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터리들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하루 단위라든가 하루 사이클이라든가 이 정도로 단기적으로 보통 하게 되고요. 양수 발전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갈 수 있고 우리가 헤스 즉 수소로 저장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더 장기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라는 물질로 상태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수소라는 물질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 10년, 20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수소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거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 또는 계절 단위라고 했습니다. 가령 여름에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그때 저장을 많이 해놨다가 겨울에 좀 필요할 때 공급하는 계절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해에 많이 공급하면 많이 이제 초과적으로 많이 생산되면 저장해놨다가 다음 해에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장기 저장 방식으로 수소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요즘에 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수소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로서 하나 더 나가는 것이 이제 수소 전소, 혼소 발전입니다. 이건 이제 조금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큰 전략들을 얼개를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전기화하고 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대신에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다 공급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전소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발전소들 중에 제일 큰 발전소들은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전은 조금 이제 논의를 한다면 화력발전소는 크게 석탄 화력발전소와 LNG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들은 탄소가 들어있는 연료를 태워서 열을 만들어서 물을 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발전소들은 다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근데 탄소 중립을 하려면 그래서 전기화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이 발전소들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계획들은 뭐 가령 아마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는 다 문 닫겠다고 지금 선언돼 있고, 뭐 LNG는 조금 더 쓰겠지만 그 수명이 다하면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발전소 하나 짓는데 뭐 수조에서 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씩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다 안 쓰고 문을 닫아버린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셨는데 뭐 돈 뭐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셨는데 이틀 쓰고 차 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하게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00만 원짜리 자동차 샀으면 최소 막 5년에서 10년을 써서 뽕을 뽑아야 우리 속된 말로 본전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폐차를 해버리면 본전치기가 안 돼서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런 걸 다른 표현으로 좌초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